솔직히 제 자랑을 좀 하면 전지현 씨 아시죠? 네.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지용입니다. 오늘은 상조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학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을 뵙고 싶어서 새벽밥 먹고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신을 사랑한 나머지 상조회사를 차린 평안드림 상조 대표 김학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귀신을 제가 엄청 무서워하는데 귀신을 좋아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귀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누워 계시는 분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총칭을 하고 그분들을 사랑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람상조, 무슨 상조 막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예. 평안드림하고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말씀해 주신 피상조라든지 비상조라든지 이런 상조 회사는 선불식 할부 거래법에 접촉이 되는 매월 불입하는 상조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타깝지만 부모님 해드려야 되겠다고 가입을 했는데 한 달 지나서 2달째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은? 그러니까 이 선불식 상조는요, 상품의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가입할 때 54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것을 보시고 사인을 하십니다. 그럼 매달 뭐 15,000원, 36,000원 이렇게 불입을 하세요라고 계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발인 때 나머지 금액을 다 내십니다. 일시불로 나머지 차액 다 내는 거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너무 건강하셔서 다 냈어. 근데도 살아계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회원 유지를 하고 계셨다가 하고 돈만 안 내는 날, 거고. 예, 그렇죠. 돈을 다 완납을 하셨기 때문에 먼 날에 일이 발생되시면 전화를 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출동을 해서 그렇구나. 이제 일을 치러 드리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상조회사가 왜 지탄을 받았느냐? 예전에는요 상조회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만 있었으면 됩니다. 70만 원만 있으면 상조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5천만 원을 대여해주는 비용이 하루 사용료가 70만 원이더라고요. 70만 원. 근데 이제 법인 등기할 때 통장 안에 5천만 원이 하루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가 다 나오고 나면 그 5천만 원을 갚아도 됩니다. 깡통 계좌가 있어도 허가를 내주면서 CMS 계좌를 개설해 줬습니다.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CMS 계좌를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원을 모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눈먼 돈이 된 겁니다. 600만 원 다 냈어. 아버지는 한 20년 더 사실 것 같아. 근데 그 회사 망해버리면 끝 아니야. 그렇죠. 한동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부에서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망하면 회원들이 손해를 보니 너네들이 받은 회비 중에 50%는 적립을 해놔라. 망한다 하더라도 50%는 니네들한테 보존해 줄게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손을 댔고요. 그래도 이제 상조회사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본금을 현재는 15억입니다. 5천만 원 편법 빌리는 거 이자 70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15억을 박아놔야지 이제 차릴 수 있는 거네. 그렇죠. 통장 안에 깡통 계좌가 되면 안 되고 15억이 있어야지만 CMS 계좌를 개설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상조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겠네. 문턱이 좀 높아졌네요. 그렇죠. 한참 2017년도에 상조가 붐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 한 370여 개의 상조회사가 있었습니다. 엄청 많네. 많죠. 지금은 78개, 78개의 상조회사만 78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선불식 상조회사도 그렇게 크게 망한다 뭐 어쩐다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보안장치가 또 몇 개 있습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연예인들 나와서만 하잖아요. 다 해드립니다. 뭐 크루즈 태워드립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막 굴리면 이자만 해도 돈놀이 하면 잘 될 거거든 그게. 아유 잘하시네요. 그죠? 역시 상조회사가 장례를 치르면서 수익을 버는 거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겠네. 속칭 돈놀이입니다. 회원이 100만 명인데 15,000원, 3만원 이렇게 불입을 받으면 그 한 달에 받은 돈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점
지점의 인건비라든지 광고비. 그다음에 광고비가 뭐 회사에서는 1년 광고비가 150억 정도. 그것도 다 자기 돈이 아니라 고객 돈으로 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현금 유동성 이게 없으면 회사가 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로 매월 새로운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 여기서 팁 하나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TV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크루즈라든지 이런 거 결합 상품을 가입해 계신다면 장래를 치르시면 손해입니다. TV에 프로그램도 있지만 내돈내산 가전제품입니다. 어차피 540만 원짜리 상품에 상조 상품은 360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180만 원은 가전제품입니다. 공짜가 없네. 그렇죠. 공짜라고 광고는 하는데 내가 이번 달에 계약을 하고 3만 6천 원, 뭐 3만 원 이렇게 내면 거기에서 70% 돈은 가전제품으로 먼저 적립이 됩니다. 결론은 그냥 상조만 깔끔하게 들고 그렇죠. 어디 렌탈하는 게 더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내가 이제 뭐 할부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아 근데 할부도 안 된다니까 너무 우울하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해도 되고. 그런 분들은 여기를 이용을 하시면 이자도 안 나가고 좋은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튼튼하냐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거를 사용할 때 정말 나한테 맞느냐 적합하냐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 이제 결론은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 평안드림 김학권 대표님은 선불을 안 내고 상을 치르고 후불로 하는 거네. 그렇죠. 깔끔하네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보람상조 자꾸 예를 드는데 뭐 이거 광고 아닙니다. 보람상조 보면 뭐 차도 막 리무진도 있고 버스도 있고 막 그 장례 보조사라 그러나 그 사람들도 막 깔끔하게 해주잖아요. 다 돼요 그런 것도? 그럼요. 똑같고. 예. 장래여부에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유수의 상조회사의 의전팀도 제가 겸업을 했었습니다. 하셨고.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의전본부장이라든지 의전팀장을 했었는데 업계 비밀 아닌 비밀이지만 제가 보람상조 일을 했었을 때 보람상조에서 주문하는 간 공장이나 제가 주문하는 간 공장이나 똑같습니다. 서비스도 똑같고요. 단지 이들은 TV 광고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신력이 좀 있죠. 그렇지. 54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나는 보람상조에서 했어 라고 하는 뭐 우월감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데 안에서 진행을 하는 사람 인건비라고 하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겠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오시면 대구 사람들이 하시고 서울에서 하시면 서울 분들이 하시고 부산에서 하시면 또 부산 분들이 하시고 그러겠네.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굳이 뭐 서울에 있는 업체가 좋다라고 얘기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뭐 그래도 광고 때문에 좋다라고 여겨지시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파리바게트냐 저기 동네 빵집이냐 그 차이네. 그렇죠. 개인 브랜드냐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냐. 예. 서비스는 똑같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하시려면은 그래도 우리 평안드림 연락 주시면 되고 진짜 1원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광고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상조회사 하시기 전에 하셨던 직업이 너무 궁금해요. 본캐는 상조회사 CEO고 그렇게 했지만 부캐가 염하는 CEO 목욕을 시켜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간에 모시기 전까지의 행위를 염습이라고 하는데 네네. 제가 직접 합니다. 진짜요? 예. 근데 전 겁이 엄청 많거든요. 무섭지 않으세요 사실? 살아있는 분들이 무섭지요. 누워 계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이 더 무서워. 그렇죠. 그죠? 예. 뒤통수 많이 치고. 저도 20년 하면서 유가족들 이런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저한테 해코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파스칼과 함께 장례비를 세마는 CEO입니다. 제 전직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수학 학원 강사님. 예. 아. 대학은 수학과를 나왔고요. 예, 예. 결혼하고 성악가 출신인 집사람과 함께 학원을 차렸습니다. 수학과 음악학원의 콜라보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좀 뭐 안 좋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슬픈 결말을 맞이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지인분이 네네. 예, 상조회사 지점장으로 계셨는데 아. 좀 와서 영업을 좀 해볼래라고 말씀을 하신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야 너 망했는데 그냥 놀고 있지 말고 나와서 그냥 나를 도와줘라. 그렇죠. 이렇게 불러준 거네. 예. 고마우신 분이죠. 상조회사나 장례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자격증이나 허가 사항이 있어요? 상조회사의 허가는 자격증 이런 건 없습니다. 아까 없고.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이라든지 행정적인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요. 네. 염을 하시는 장례 지도사가 되시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국가 자격증입니다. 공인이에요? 공인입니다. 오, 멋있다. 300시간 이수를 하면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자격증의 유무 때문에 네. 이 일을 한다 못한다
부과한다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용실의 신의 손이야. 미용사 자격증 없어도 하듯이 예,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 맞습니다. 음식 나르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좀 손님 많이 오면 오바될 수도 있잖아. 그때는 그냥 저희가 현금으로 그냥 좀 챙겨드리면 되는 거죠? 상품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창조 상품이 왜 540만 원짜리가 있고 600만 원짜리 있고 85만 원짜리가 있냐 하면요. 안에 구성되는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하고. 고인용품, 의전용품, 서비스 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다 비슷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네. 질의 차이. 고인용품의 관이 좀 더 좋다든지 수위가 더 좋다든지 이런 부분과 의전용품의 상주님들 상복의 벌수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서비스라고 합니다. 배차가 되는데 한 대가 없다. 한 대만 있다. 그러면 요 차이. 그 다음에 거리의 차이. 그 다음에 도우미 여사님들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20시간 제공입니다. 80시간 제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상품에 나와 있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장례 지도사가 그걸 미리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제공되는 시간은 이렇게 되는데 요 제공되는 시간 이외에 손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손님이 있어서 더 할 경우에는 얼마가 부과가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부분 그 시간의 비용만 드리면 됩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몇 명이에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그러네. 모든 게 다 끝나는데 공신력과 오시는 분들 이제 접대를 위해서 사무실이 있고요. 대구 사무실이 본사입니다. 대구 사무실에서 있는 직원분들은 지금 현재 5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울이다, 경기도다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을 투입시키는 거고. 그쵸. 주로 어떤 분들이 고객이세요? 보통 MOU를 체결을 합니다. 어느 모임의 장이라든지 노조위원장님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 MOU를 체결돼서 대표들이 직원 복리 후생을 책임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저한테 MOU를 체결하시면 회원들은 80% 이상의 그런 분들이고요. 너무 좋네. 20%는 20년 동안 제가 많은 분들을 치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잊지 않으시고 연락을 주십니다. 아버님 할 때 모셨던 분이면 우리 어머님도 이제 곧 준비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이제 미리 연락을 주셔서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고 또 준비를 하고 주로 20%는 했던 분들 50인분 이상 모여있는 분들이면 저의 타깃이 제 네이버 공식 카페가 800명인데 우리 구독자 16,600명이거든요.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95%가 구독 안 하고 봐. 좀 눌러주세요.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헤드헌터 윤재홍 채널 보고 연락했다 그러면 잘 좀 해주세요.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미리 논한다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입 밖으로 꺼내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는 게 효도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이고 집안 어르신들이 같이 대가족 문화였는데 요즘은 맞아. 핵가족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장례를 치를 때도 집에서 치렀습니다. 맞아. 언제든지 우리 집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99%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장례식장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예약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아니면 지금 병원에서 부모님 뭐 아버님이나 이렇게 해서 위독하시다 임종을 맞이하러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장례식장을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저하고 상의를 하시면 저희들은 3순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스타일의 장례식장을 3군데 권해드리고 이렇게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운명하시면 전화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예약한 이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차례차례 전화를 해서 빈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운구차를 보내드려서 장례를 치러 드리게 하는데요. 어느 선까지 하느냐? 솔직히 제 자랑을 좀 하면 전지현 씨 아시죠? 네. 전지현 씨 시조부상을 제가 5년 전에 치러드렸는데요. 오. 대구에서 했습니다. 장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례에 관련된 거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들어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겠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참 안타까운 게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횟수가 많아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연고입니다. 너무 슬프다. 그렇죠. 60대, 70대 고독사를 TV에서 많이 논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고독사는 50대입니다. 우리 50대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찡하죠. 대표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같은 50대인데 50대의 고독사가 진짜로요? 굉장히 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충격이다. 고독사만 발생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무연고, 이제 연고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장례를 치를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발생이 되면 행정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아. 이분의 친지분들한테 다 연락을 취합니다. 가족은 있을 거 아니야, 찾으면. 그쵸.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5촌까지 전화를 드리면 요즘은 애석하게도 한 50% 이상이 시신 포기를 하세요. 냉정하게 자르는 그쵸. 거네. 자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인연 끊고 산지 10수년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장례 안 치르고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85만 원이 나옵니다. 등급에 따라서 나오긴 네네. 하지만 그런 무용고 상을 치를 때 85만 원부터 그다음에 가족장 우리는 빈소는 차리되 종객을 청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 200만 원도 있고요. 조용히 하겠다. 가족끼리만. 그리고 우리는 성대하게 치르겠다. 그렇게 하면 600만 원, 7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평안드림의 장례 레시피가 딱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상조 상품에 무조건 서비스는 그대로 금액은 20% DC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치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TV 광고에서 나오는 P회사라든지 B회사 상품을 제가 지금 너무 잘 나가서 6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먼 훗날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게 발생됐을 때 우리 가족이 다 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미리 다 세상을 버렸다. 리무진 버스 2대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우미 여사님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상복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상조회사 약관에 보면 권리포기라는 것으로 포기시킵니다. 돈으로 페이백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해주는 회사도 몇 군데 있지만 70%에서 80%의 회사가 권리포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네. 일단 600만 원짜리 했으면 무조건 600만 원 200쓰든 내라. 300쓰든 나머지 환불 안 해준다. 끝.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이 발생됐을 당시 출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금액을 DC를 해드리는 거고. 후불이니까 장점이네, 그거는. 그리고 회원님 뵈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으시고 한 270이 됩니다. 아니면 240이 됩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플로우는 똑같습니다. 일반 상조회사 3일째 할인 날 나머지 금액을 다 내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때 금액을 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만의 이제 레시피입니다. 네. 수위가 천편일률적으로 누런색이어야만 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CPA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퍼스널 컬러, 나의 성향이 나옵니다. 김학권 씨는 성향이 황금색입니다. 오렌지색입니다. 무슨 색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위를 색깔별로 제가 12가지 색이 있는데 수위를 준비해 놓고요. 국내산입니다. 제가 동대문 공제 공장하는 아는 대표님과 네. 제가 맺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국내에서 제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박이네.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도 본인한테 제일 맞는 색으로 수위를 해주시는 거네. 그렇죠. 거기에 또 보안색이 있습니다. 보안색. 황금색인데 파란색이 보안색. 이걸 보완을 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색은 상주님 되실 분들의 보안색을 가지고 향이라든지 초를 만들어 드립니다. 특색이 있네요. 아이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네요. 가격은 아까 무용고자 85만 원 정부 보조. 그렇죠. 아, 그분은 진짜 갈 때도 쓸쓸하네. 맞습니다. 그 잘해드리세요. 그 괜히 또 막 떼먹는 거 아니죠? 저희들은 장래에 양심을 걸고 3일장을 치르시는 아까 말씀드린 뭐 6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입간을 해드립니다. 복 받으실 것 같아. 대표님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바쁘세요? 제일 바쁜 시간은 오전입니다. 밤새 발생한 장래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직원들의 교육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번은 전 직원이 사무실에 모입니다. 일명 제가 멘탈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멘탈이 많이 털리나 보다. 그럼요. 그런 것도 시키고 또 본질의 교육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겠죠. 장례라는 게 바로바로 돈이 보입니다. 3일 지나고 나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외상이 없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든지 결제를 하지 않으면 출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부의금 받은 거로 상비를 다 지불하려고 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맞아. 왜냐면 여기서 딱 깔끔하게 계산 딱딱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이제 많이 저희들한테 손에 쥐어져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이걸 보고 나면 초심을 잃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와 상주님들의 슬픔에 대한 보다듬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주일에 3번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하는 시간이 오전입니다. 또 희한하게 공식적으로 증명은 된 건 아닌데 새벽에 많이 아, 돌아가셔요. 희한해,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급질문인데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한 20년 해보셨으니까 요즘 돌아가시는 분 연령대가 한 몇 살 정도 돼요? 지금 이제 평균